나는 홍명보를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의 쓰레기 같은 성격은 여전히 전설적인 한국 대표팀 감독 곽차범근과의 나쁜 관계를 바꾸지 못한다. 한국 축구의 전설이자 현 국가대표팀 감독인 홍명보가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모두가 차범근 감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축구협회가 대천의 적인데 여기에 홍명이 개입했다는 게 놀랍다. 일부 전문가들은 차범근이 자신과 홍명보를 축구협회가 공개 해고한 이유에 대한 분노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본다. 당시 차범근과 코치로 함께 뛰던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범근은 여전히 잔인한 행동에 진정하지 못했다고 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홍명보의 인간미에 차범근은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 그는 홍명보의 대한축구협회 부임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며 쓰러졌지만 부득이하게 부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생각을 좀 했어야 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리고 여기는 360TV 채널입니다. 팔로우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양측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홍명보 감독 선임이 그렇게 갑자기 이뤄졌는지 축구협회의 다른 문제들은 너무 느리게 진행됐는지 의문이다. 홍 감독은 물론이고 축구협회에도 안타까움이 크다. 명보, 아직 어리시고 나에게도 기대되는 감독이다. 그러나 이제 아무런 원칙이나 제도 없이 대한축구협회 임명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홍명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식으로 상식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쉽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후손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남기는 것입니다. 차범근 감독은 왜? 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상이 젊은이들을 두려워하는가? 오랜 세월의 낡은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론과 상관없이 여론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태를 외면하고 있는 축구연맹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차범근 감독은 한국 축구의 현실 앞에서 축구선수 차범근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소개하게 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축구선수로서 미안한데 히딩크 감독 없이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 그는 하고 싶지 않다며 축구협회가 지난 20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정몽규와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 차범근 감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지만 선수들이 이렇게 아낌없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짧은 시간에 큰 인기를 얻고 떠난 직업이었지만 이 인연이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면서 한국 축구의 가장 중요한 전성기를 낭비했다. 대표팀에서는 누구도 그 선수들을 비난할 수 없다. 그는 선수들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지만 협회로부터 이상한 대우를 받으며 황금기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누군가가 선발 거부를 선언하고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축구협회에 전가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차범근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에서 결코 하지 않을 일이었고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하석주는 갑자기 침묵을 지켰고 오랜 후회 끝에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꺼냈다. 또 다른 방송 매체는 당시 세이브를 하고 경기에서 패했다. 차범근 감독님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행사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어도 계속 도망가서 피했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했고 내 실수로 인해 차범근 감독이 고생을 했다면 평생을 살았을 것 같다.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후회스러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만나러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해요. 두 사람의 재회는 방송으로 예정됐다. 하석주가 차범근 감독에게 사과해 많은 팬들을 감동시켰고 차범근 감독은 선수들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는 건 하석주 잘못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해준 게 고맙다고 했다. 나와 우리는 한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팬들은 홍명보가 제자들이 다 차 감독에게 전화를 하거나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홍명보는 인생이 뭐 이런 거야?
자신의 잘못은 절대 사과도 인정도 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공격만 하는 비열한 쓰레기 인간인데 차 원장까지 홍명보가 연락을 안 한다고 했다고? 내가 만약 이대 코치였다면 홍명보 감독은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았을 것이다. 차범근 감독의 말에 한국 축구는 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였다. 한 전문대학원 교수는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감독 임명은 법적으로 무효라며 대한축구협회가 협회 전관 122조 1항에 따라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운영 규정, 각 국가대표팀의 감독 및 코치는 국가대표팀의 구성원이다. 리더십 선정 기준에 따라 역량강화위원회 또는 기술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한 이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없었고 위원들 간의 사정으로 인해 최소 위원 수가 7명 미만이 되어 이번 임명은 법적으로 금지됐다. 자신들이 세운 원칙을 깨뜨려 홍명보를 강제로 임명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축구 선배들이 협회의 홍명보 보호를 지지하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상할 정도로 늙었어요. 2005년 8월 20일 파주에서 시작된 대한축구협회 2급 리더십 훈련에 홍명보 축구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홍명보는 리더십 자격증이 없으며 코치가 될 생각이라면 고교 리더십 자격증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레벨 3 리더십 자격증이 있으면 그 다음이 됩니다. 초등학교 축구 수업에서 코치로 경력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레벨 2 리더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레벨 3 리더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동안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A급 대표팀 20경기 이상,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에게 코칭을 허용하고 있다. 레벨 2 코치 자격증은 레벨 3 코치 자격증이 없습니다. 홍명보에게 2급 코치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해 특혜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있었고 놀랍게도 2005년 9월 26일 대한축구협회는 그에게 리더십 자격증을 발급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신임 사령탑인 딕 아드보카트가 부코치로 3주 전 부코칭을 받은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에 임명됐다. 그의 전문성은 확실히 나타날 것입니다. 중학교 코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팀만 코치할 수 있었고 당시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쿠옥 감독은 할 수 없었다. 협회에서 발행하는 1급 코치 자격증이나 아시아 축구연맹 AFC급 코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대표팀 코치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3주만 출전한 홍명보를 추가했다. 국가대표 코칭 스태프의 코칭 경험으로서의 코칭 훈련 홍명보는 처음부터 5대의 길을 걸었고 국가대표로 복무하면서 특권의 중심에 있음을 입증했다. 10년에 2번 코치. 학령과 지역주의로 망가진 축구협회에 대해 전 한국대표팀 감독이었던 허정무 감독이 멀리 캄보디아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다. 정무 감독은 한국 축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다. 게다가 축구 선수들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개인 사변이 터진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연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지만 이는 협회로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상당히 씁쓸하고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가 직면한 문제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정몽규는 뒷방에 몸을 가두었다. 홍경보가 나오지 않고 코치를 구한다는 핑계로 곧바로 해외로 도피한 상황에서 축구팬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점점 더 실망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정봉규의 왕권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는데 우선 이 관리자의 임명으로 협회 이사들은 홍명보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이사 23명 중 21명이 찬성으로 선임됐다. 정몽규의 장기 집권을 보장하기 위해 뒤에서 충분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규는 최근 아시아 축구연맹 AFC에 합류했다.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면 실제로 협회장의 제한적 연임 정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며
아울러 지난해 5월에는 정몽규 회장과 주주들이 최대 규모인 HTC 현대 HDC 개발 주식회사로 합류했다. 협회의 공식 파트너로서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2020년 정관을 변경해 회장 후보가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70세로 상한선을 정했다. 이는 모단체인 피파에는 없는 규정이다. 협회장 선거에서 정몽규의 반대자로 출마할 수 있는 축구장 노드를 당초에 출마시키려는 정치적 전술이었다. 따라서 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에 치러지며 권오, 한때 평당 3위 안에 들었던 갑은 물론이고 한국프로축구연맹 회장직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전 축구선수 출신 허승표 대표, 그리고 전 국가대표팀 차 코치까지 2번이나 더 회장직을 맡을 자격을 갖춘 범근이 협회가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결국 협회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찾기 어려워졌고 이제 사람만 남았다. 남은 연결이 없습니다. 협회에서는 과거 부패한 축구선수 사면 논란으로 부회장직을 사임한 이영표, 이동국 부회장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사람들이 말했듯이 협회 집행위원회의 가장 어린 회원들만이 명시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협회는 내부 고발자가 된 박주호 전 권력강화위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다. 그들은 아직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지켜보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고 법정에 가지 않더라도 사실이 왜곡됐다거나 사실이 왜곡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점점 분명히 하고 있다. 임의로 설명한 부분, 어떻게든 모범을 보이겠다던 신보가 협회를 비난하는 인사들은 정말 걱정 가득한 끔찍한 완곡을 바라보는 것 같았고 이제 축구협회는 축구를 활성화시키기는커녕 병들게 만들고 있다. 주호 씨는 정혜성 씨의 제안으로 지난 2월 가장 먼저 발언을 하고 박 청장에게 내부 보고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위원회에 합류했고 이후 몇몇 외국 후보를 추천하는데 남다른 관대함을 보였다. 그러나 홍명보 임명 소식을 듣고 지난 5개월은 의미가 없었고 권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절차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축구협회는 박주호 위원의 발언이 퍼지자 축구협회가 박주호 위원에게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며 말했다. 홍명보는 프로스포츠에서는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과가 과정을 압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알지만 이번 사건은 너무 중요해서 결과가 바뀔지 말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도 여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 국가대표 공격수 이동국도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5개월 넘게 지켜보면서 과정이 좋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면한 문제에서 한 단어가 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이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니다 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협회는 법적 조치에 대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모두의 잘못이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표팀의 든든한 수문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훈재 감독. 이훈재 현 전북 현대 감독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한국 축구의 문제점을 밝혔다. 거기에서 이훈재 감독은 협회가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코치님과 협회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월드컵이지만 후배들이 축구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게 현 상황이다. 전 축구협회는 그렇지 않았으나 한때 정몽규가 시스템을 완전히 망쳤다고 비난한 적도 있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보내주신 많은 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